자, 여러분, 우리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차이점은 조국 사태 때 이미 알았습니다. 일반 은행에 가서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공모펀드입니다. 예금 들어가듯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죠. 자, 사모펀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하는 펀드를 이렇게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한 지점에서 라임 자산운용이 1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반포 대신 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요 근래에 라임 펀드 1조 5천억 환매 중단 이런 기사들을 봤을 겁니다. 숫자는 언론 보도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라임 펀드에서 누적돼서 고객에게 환매, 즉 고객이 요청하면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것이 펀드 환매라고 하잖아요. 내가 펀드를 사서 펀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가 다시 펀드 보고 이걸 돈으로 바꿔달라는 게 환매지 않습니까?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바꿔줄 돈이 없다. 돌려주기 어려울 거니까 돌려주는 것을 중단한다는 게 환매 중단입니다. 지금 총 1조 6천억 정도의 라임 펀드가 지금 환매 중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 라임의 이 사모펀드는 강남 사모펀드라고 불리면서 지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7월 달에 검찰이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 라임, 이 사모펀드 등이 중심이 되어서 불공정하게 거래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의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라임 이 자산 운용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이걸 가지고 한 10여 개 이상 되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사에 이 채권, BW 등 이런 것들을 막 사들였다가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방을 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차질이 생기면서 이걸 사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서 곧바로 샀다고 확보하지 않고 정권사 등에 맡겨놓는 파킹이라는 불법 거래를 했습니다. 파킹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고도의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고 올라가면 고도의 손실률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금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정권회사들을 끼고 라임 펀드가 지금 활개를 쳤는데 거기에서 전환사채를 사는 부분에서 A회사 거를 사가지고 또 전환사채를 가지고 또 B회사로 돌려막고 또 B회사 걸 가지고 C회사로 돌려막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자우한 불공정 거래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 사모채권 37개와 메자닌 18개 등 6,030억 원어치의 1차 환매가 중단이 됐고 10월 달에는 무역금융펀드 38개 2,436억이 2차 환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가 이 헤지펀드 IIG의 자산을 동결했는데 여기에 2천 수백억의 라임 사모펀드 돈이 들어갔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임 펀드의 지금 핵심 부사장이었던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11월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지금 호주로 도망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수배 중인 상황인데 이 사람이 잡힐 때는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 꼭꼭 숨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라임이 캄보디아 사업에서도 1억이 물리는데 이것도 이 이종필이 관련 회사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리조트를 만드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1억 불, 즉 한 1200억 정도가 물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곳곳에 지금 투자를 갖다가 좀 의문스럽게 했고 또 돌려막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폰지 사기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캄보디아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도 돈이 떼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한국의 금감원은 라임 펀드 투자액 상당수가 코스닥의 부실한 기업을 이 무자본으로 M&A 하는데 뒷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로 모은 이 돈을 코스닥에 투자한 다음에 한 회사에 또 그 회사에 투자한 돈 중에 일부를 다른 펀드로 빼돌리고 이러면서 B회사에 또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라임의 이종필 등 주요 운영 핵심들이 기업 사냥꾼과 손을 잡고 한마디로 회사 털어먹기 머니 게임을 했다. 그래서 라임 투자 종목의 최대 주주가 바뀌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인수해가 코스닥 사니까 상장돼 있는 사니까 인수한다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알짜배기를 또 빼먹어요. 그럼 또 내려가겠지요. 이러면서 또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까지 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종필 등 이런 라임의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만의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한 뒤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부당 이익도 챙기고 또 코스닥의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일에도 동원되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또 손해를 봤다는. 그러니까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본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손을 대는 주식마다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임이 투자한 종목 40개의 사기 총액이 6조 3,280억인데 그 중에서 돈이 한 2조 4천억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한 주식에 한 40% 30%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조 6천억에 지금 환매 중단을 당한 지금 이 라임의 조사 중인 금융당국,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혀를 내두른다는 거예요. 펀드의 불법 편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그 다음 이들이 개인 상장사를 갖다 인수할 때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정권사에 파킹해서 한다거나 또 아바타 운영사를 세워서 노출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투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 메자닌이라는 것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 BW, 전환사채는 CB죠. 안철수 때 제가 이 BW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주식으로 전환해 이득을 취하고 하락할 때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 이런 걸 이제 메자닌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가 좋았을 때는 메자닌을 주식으로 바꾸어서 이 시세 차익과 유동성을 확보했을 건데 작년에 정시가 안 좋으면서 이제 전환사채로 이렇게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환매하는 게 쉽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를 시작했고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현금화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와 사기 문제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라임 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또 감찼다는 거예요. 라임이
무역금융펀드로 투자한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터 그룹 IIG라는 회사가 지난 12월 말에 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이제 자산 동결을 이렇게 받았어요. 알고 보니 이들은 투자 자산이 채무불이행, 즉 마이너스에 돌입했는데도 계속 채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폰지 사기 회사로 거의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라임 자산운용은 이 IIG 관련 펀드 지분 일부를 싱가포르 회사에 넘기고 약속음 행태로 투자 자산을 바꿨지만 이런 사실들을 투자자한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 투자 자금이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게 아니라 다른 펀드 상품의 만기 상환 자금으로 사용됐다. 그래놓고는 마치 해외 펀드, 무역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외국의 사고난 회사에 투자한 것처럼 속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이 뭔가는 아무도 지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임이 투자한 이 회사 중에 현 정권의 실세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의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실세는 1년 전만 해도 최고의 실세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치권 실세가 라임과 관련되는 지금 투자한 회사들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이제 라임 관련 조사에 나서니까 이 사람도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수사를 못하도록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압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라임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정치권에서 도와줬는데 뭘 도와줬느냐 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겠죠.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내용 보면 대신정권 반포센터에서 정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점에서 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다. 은행에서도 파는 안전한 상품이다. 우리 센터에서만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정권이 라임 펀드를 제일 많이 투자해서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1조 1760억 원을 판매했는데 전체 지금 남아있는 판매 잔액의 20%가 대신 정권에서 팔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정권 판매액 중에 1조가 반포 WM센터를 통해서 팔렸다는 겁니다. 2천억은 개인 투자자가 샀고 8천억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 투자자의 투자 돈 중에는 정부의 연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판매 중단액 1조 6천억 중에 1,300억이 이 지점에서 팔린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정권회사 지점인데 정권은 팔지 않는 센터라고 선언하고 라임 펀드만 팔았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다 그래 정언을 하고 있어요. 대신 정권의 프라이빗 뱅크는 라임 펀드를 은행에서도 판매할 정도로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 라임 사태를 DLF 사태라고 하는데요. 파생결합 펀드 사태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DLS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및 주가 지수를 비롯해 실물 자산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 정권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신정권 반포센터의 판매 설명 자료에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제로고 라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한에 문제가 없다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설명 자료에.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반포센터에서만 파냐 하니까 운용사 라임과
협의를 해서 특약을 맺고 파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이게 반포센터의 경쟁력이라고까지 했고, 반포센터장은 스타 PB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한 7월 이후 이제 5조 원이 넘어가며 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라임이 지금 수익률을 높게 관리하려고 계속 돌려막기, 위에 돌 빼서 밑에 공구는 행태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니까 센터장이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 5일에 걸쳐 세미나를 하며 안전하다 하고 설득했다는 거예요. 주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부인 자료까지 돌렸고, 언론의 의혹 제기에는 뇌물을 달라 해서 안 주니까 엄해했다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다 돈을 그대로 넣어놨는데 지금 10월 달에 펀드에서 고객이 돈을 빼려고 하니까 못 돌려준다 했다. 결국 센터장의 말을 믿고 빼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환매 중단이 나올 걸 알고 미리 세미나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거고, 이 센터장은 돌린 지금 설명회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 당했지요. 자, 이 라임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정치인이 관계 있다. 그리고 그 정치인과 관련된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라임이 투자하면서 지금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돈이 해외 투자 손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자, 그런데 그 정치인은 라임에 어떻게 도와줬겠느냐. 2부에서 정치인이 도와준 일이 뭐냐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